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영어 듣기 부분의 총평을 맡은 저는 레이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듣기 시험 어땠습니까? 일단 전반적인 난이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기준은 뭐니 해도 수능 특강 영어 듣기 교재가 아닐까 하는데, 수특 영어 듣기 교재랑 비교를 하면 솔직히 이번 시험이 조금 더 쉬웠어요. 우리가 유형별로 정리했던 그 연습 문제들하고 비슷한 수준이지만 후반부에 나오는 실전 모의나 아니면 수능 완성에 비교하면 조금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저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더 쉬웠을까를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선 발화 속도, word per minute 계산을 해보면 비슷했어요. 그리고 예년 수능보다 오히려 좀 더 빨랐어요. 그리고 어휘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휘 수준도 수능 특강과 좀 비슷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도대체 시험이 조금 더 쉬웠던 걸까라고 분석을 해보면 답을 도출해내는 그런 답의 단서가 되는 표현들이 너무나도 전형적이어서 우리가 이 연계 교재들에 대한 대비를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 유형엔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답이야 라는 우리의 그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마 문제를 풀었다면 충분히 난이도가 좀 쉬웠다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 쉬우니까 그러면 듣기는 이제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큰일 나죠. 주로 우리가 세 가지 이제 잣대들이잖아요. 결국은 3월, 3월이 아니라 6월이죠. 6월, 그리고 9월, 그리고 마지막 수능 이렇게 세 가지인데 6월, 9월은 왔다 갔다 해요. 하나가 쉬우면 하나는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를 평균을 내가지고 수능의 난이도가 나오지 않아요. 수능의 난이도는요. 그날 딱 시험지를 펼쳐봐야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친 이 6월 모평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좀 평이했다 생각이 되더라도 그것보다 좀 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로, 특히 연계 교재들로 대비를 해놔야 시험이 더 어렵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공부한 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6월이 나 다 맞았는데 혹은 나 한두 개밖에 안 틀렸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제 6월이에요. 9월 있고요. 그리고 수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총평도 하겠지만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맞추고 못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내가 이 듣기에 나오는 1번부터 17번까지의 유형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나만의 풀이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용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몰랐던 듣기 이런 회화 표현들은 있는지 없는지, 또 스크립트에 나오는 표현을 내가 눈으로 봤는데 모른다면 나는 듣기용으로 이 단어를 발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만약에 해설지를 봤는데도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이 어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전 여러분에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수능은요 플러스 1 혹은 플러스 2의 난이도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험 꼭 해설 강의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시험에서는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의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독해 총평 그리고 또 저의 해설 강의까지 여러분 다 수강 완료해 주세요. 네, 잘했습니다. 6월 모의평가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독해 영역이고요. 저는 영자 탈출 전문가 생익쌤입니다. 자, 시험 보는 날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습니까? 시험 보고 난 기분이 어때요? 제가 마침 또 귀여운 옷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햇빛이 쨍쨍하고 기분 좋나요? 아니면 이렇게 구름 끼고 마음이 좀 우울한가요? 근데 마침 여기 밑에 무지개가 있죠. 사실 흐르고 나면요, 또 비 오고 나면 무지개가 뜹니다. 6월 모의고사가 그런 의미예요. 이게 딱 1년의 중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 중간 점검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때 좀 틀리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정말 만점 행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대로 가지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자기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당장에는 약간 기분이 우중충하지만 그거를 보완하면서 수능에서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운 내시고요.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많이 또 알려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그냥 기존에 해오던 그 정도의 느낌이었을 겁니다. 유형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소재 면에서도 그렇고요. 늘 그렇듯 다양한 소재가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최신의 소재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은 뭐 인간과 기계라던가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관련된 소재들이 분명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재 중에서도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수능 완성이나 이런 교재를 공부하고 계시다면은 이런 미래와 관련된 소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유형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험이 전과 비슷하게 출제가 됐을 때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많이 틀리는 건 빈칸이랑 문장 삽입이죠. 추가하자면은 어법 정도. 이거는 뭐 늘 그렇습니다. 이거는 빅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대 수능 오답률 통계를 봐도 그렇고요. 비슷하게 전년도와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결국에는 빈칸과 문장 삽입, 어법 이런 친구들이 남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그걸 잡아야죠. 우리는 그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도 빈칸이 여전히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문장 삽입, 이게 문장 삽입도 이것도 은근히 까다로웠을 수 있거든요. 39번 같은 경우에 나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거 왜 답이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디로 온다? 네, 해설 강의로 오시면 됩니다. 이거 방법만 알면 진짜 잡을 수 있거든요. 총평보다도 본강의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빈칸, 순서 삽입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는 해설 강의에 만나가지고요 또 열공하도록 하고요. 자, 모쪼록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또 더 앞으로 수능 위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